사회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와, 오늘 박수 세게 쳐주셔야 돼요. 두 분 박수 안 치는 두 분 끌고 왔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리지널 멤버 우리 산발이 합체했습니다. 자, 오, 하세요. 이렇게 박수 안 치는 두 분. 자, 극렬히 박수 환영해 주세요. 동생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박수를 많이 치세요? 엄청 쳐줍니다. 거의 방청객 네. 수준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반성해야겠다. 네.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큐사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군입니다. 네, 박구는 정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박구는 지금 지구 밖에 계시냐고. 어떻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가셨죠.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네, 공연이 준비하다 취소되고 취소됐다 다시 열면 한 좌석 뛰기 했다 두 좌석 뛰기 했다를 반복하면 그냥 한 번 해도 되는 일을 최소한 3번, 4번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어서 직원들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예매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티켓을 팔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조정이 되면 일단 다 취소해야 돼요. 그러면 다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좌석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지정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해를 다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전화를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취소가 돼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다 취소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다시 클로즈가 되고 다시 재오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일이 장난이 장난이 아니다.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취소를 하고 나면 의지가 좀 보는 사람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연 예매를 안 하는 뚝뚝 경우가 떨어지는 많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장 예를 들어 100장이 팔렸다. 그럼 이제 재오픈한다고 전화를 드리면 제 예매율은 한 40% 정도로 훅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인을 받게 되냐면 관객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러면서까지 뭐 공연을 보러 가냐. 야, 이게 어수선한데 이러면서 그냥 취소된 김에 그냥 조용히 있자.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어지죠. 의지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러 차례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새해는 정말 이렇게 공연장에 좀 자유롭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TV에서 예전에 했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예전에 뭐 음식 만들고 이럴 때 마스크 없이 뭐 만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랑 어깨 동무하고 불과 이제 1년 전이었는데 너무 새롭고 그렇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어떻게 저랬지? 저래도 되나? 네.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빨리 일상을 갔으면 공연장에도 정말 마스크 없이 가고 그런 날이 오겠죠. 뭐 공연장도 아니고요. 그냥 슈퍼에 마스크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직도 맞아요. 가끔 그냥 나왔다가 깜빡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없었으면 좋겠죠. 네. 우리 박군 그래서 지구에 있었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공연계를 떠받치느라 아직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주변 부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느냐고. 네. 또 이런 고생이 빛볼 날이 뭐 있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산발이 오랜만에 합체해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저번에 왜 우리 큐사감님 그 김정은 위원장님하고 나 이런 갑질 당해봤다에 우리가 되게 막 흥분하고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뭔가 끝내려는 게 너무 막 아쉬울 정도로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특히나 그때 갑질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갑질을 당했을 때 내가 갑질이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답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얘기했던 갑질은 좀 구체적인 사례는 좀 없고
많고 그렇지. 갑질이 속상한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어떤 게 갑질이냐. 예. 기준으로 갑과 을은 어떻게 뭐 나뉘느냐. 이제 그리고 그때 윤 선생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그래서 그걸 너무 깨달았어요. 마음대로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는 사람은 이제 갑인 거죠. 우리는 이제 상대방에게 전화해도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그냥 알아서 전화해서 뭐 하고 싶은 오더,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으면 이제 갑인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 맞아요. 기준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제 깨달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우리 박군도 없었고 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정말 방송을 듣는 분들이 갑질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답을 못 주더라도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 하고 이 갑질 주제를 사실은 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우리 박군이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맞아요. 예, 아이디어를 줬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 뇌리에 아주 강하게 박혀있는 갑질이 몇 개 뭔가 쌓인 게 있는 듯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박군이 또 우리 진짜 언니들의 이 산발이 중에 깔아주기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게 깔아주는 이 밑바탕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다 해서 우리 나 이런 갑질 당해봤다. 2번째 시간 속편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우리 큐사감님 못다 했던 얘기 해주시고요. 우리 또 박군의 어떤 현란한 드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누가 먼저 뭐 해보실까요? 뭐 희생정신 한번 발휘해볼까요? 일상적으로 큐사감인데요. 네. 그 일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갑질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네. 금요일날 오후에 업무를 주고 뭐 죄송하다는 말 없죠. 그냥 금요일날 오후에 내용이 바뀌었어. 월요일 아침 9시에 수정 내용을 전달해야 돼. 이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광고회사에 다녔던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네. 아주 극명하게 광고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죠. 예, 감님이시고 이제 다 대행사 친구들은 이제 뭐 어쨌든 PT도 해야 되고 통과를 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는 대행사 애들은 잠을 재우면 안 돼. 이런 워딩을 실제 써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화가 났었던 거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진을 그동안 써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번부터는 일러스트로 하겠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서칭해서 일러스트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뭐 박군의 일러스트풍과 뭐 윤 선생의 일러스트풍 이렇게 뭐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맞을지를 레퍼런스를 줬죠. 그랬더니 답이 온 게 이거를 왜 일러스트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없이 그래서 아니 일러스트로 바꾸겠다는 건 그쪽에서 하라고 한 건데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일러스트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왜 일러스트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서의 또 그분의 그 보스에게 그거를 바꾼 그 근거를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네.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일러스트란 뭐냐, 어떤 일러스트 종류가 있느냐, 일러스트가 사진보다 좋은 점이 뭐냐, 요즘에 일러스트는 어떤 게 유행하냐, 네. 뭐 오가닉 풍이 유행이다, 뭐 세밀화가 유행이다, 되게 컬러풀한 게 유행이다, 레트로풍이 유행이다, 뭐 이런 거를 쫙 정리하고 해당 레퍼런스를 찾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거대한 PPT를 한 30장을 만들죠. 그래서 아니 일러스트를 하겠다는 오더를 주신 분이 결정이 났는데 그럼 이 보고서가 들어가서 다시 사진이 좋네 하면 사진을 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끔 주말에 일을 한다고 두 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많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러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 30장짜리 PPT를 굉장히 잘 만드셨나 봐요. 이제 결정은 돼 있는 데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저 불타올라. 저도 그래요. 진짜. 오늘 목소리 커지지 말고 빨라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혹시라도 요거를 그 주님들은 안 듣고 계시죠? 아마 너무 전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전 다 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랬을 때 저도
저희 팀원들과 이거를 그냥 나 혼자 당하고 저도 부끄러운 게 후배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차라리 제가 하고 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저도 대행사 나부랭이잖아요. 저도 업자잖아요. 우리 업자들이 사실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앞으로 미래의 수익이 될 만한 나에게 수익을 줄 만한 그 주님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건드렸다 이번이 마지막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까라면 까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까라면 까요. 까고 뒤에서 욕하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은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어떤 에이전트 이렇게 이 관계라면 사실은 조직 안에서도 또 위와 아래의 관계는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 그 룰은 또 똑같거든요. 어떻게 왜 그 항상 생각이 금요일 퇴근할 때 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받고자 하고 이럴까 이제 이게 이제 안에 있다 뿐이지 이제 그런 게 있고 너무나 이제 그 왜 또 조직 안에서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저분이 윗분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려서 우리한테 했으면서 그 근거를 우리 보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를 자기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저분의 갑작스러운 저 생각을 뒷받침을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직원으로서는 조직원이니까 기본 정신 까라면 깐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이 조직원이니까 까라면 깐다인데 내가 나중에 내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조직원으로서 내가 또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 있잖아요. 영업을 하거나 그럼 내가 이게 조직의 일을 하는 거니까 조직원으로서 저 상대방한테 맞춰야 된다. 이걸 기본 방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한 게 내가 만약에 내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된다면 내가 그 선을 그래도 너무 싫은 거는 막말로 안 한다라는 걸로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장님들이시고 우리 큐사감님도 사실 사장님처럼 일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궁금했던 게 어느 선까지 내가 이거를 까라면 깔 것이냐를 정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진짜. 근데 나는 또 내가 막상 사업을 해. 그러면 말은 내가 우리 조직원과 나의 자존심과 이 어느 선을 딱 정해놓고 너무 정말 아닌 건 안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특히 사업 초기라든가 사업이 어려울 때라든가 급할 때라든가 이러면 저는 다 예스 할 것 같거든요. 사실 나누기는 어렵고요. 일테면 이제 저도 제가 속한 조직이 있잖아요. 예. 근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게 정말 너무 부당하고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근데 저희는 회사에서 떨어진 일이고 그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가끔 이 회사의 오너를 원망하죠. 이렇게 직원들이 힘들면 이건 좀 막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 일은 못한다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건 아주 드물어요. 그랬을 때 이런 갑질이 왔을 때 현명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중간 선배들이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조금 나서서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걸 뻔히 알잖아요. 이거를 거절을 어차피 못해. 이 일을 며칠까지 해내야 또 계약이 연장이 되고 우리 회사가 평가를 받아. 그러면 그걸 다 후배들한테 떠넘기고 그냥 있는 선배가 아니라 그걸 좀 맡아서 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끌고 가면 그나마 직원들이 느끼는 갑질이 조금 완화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 정도로 직원들이 힘들면 막아주시지 하는 원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도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제가 조금 더 일을 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라 그걸 알아요. 후배들도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저도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이 일러스트 파일 이게 왜 좋은지를 만들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좋은 핑계를 대는데 예. 실제 공부가 되는데 그 대목에서 이걸 좀 재밌어 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고 이거 자체를 그냥 시켜서 하는 일이고 너무 하기 싫은데 싫어 죽겠는데 이걸 해야 되면 참 그 친구한테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된다면 갑질을 조금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갑질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직 내에서의 뭐 선후배들이 조금 잘 막아주고 이런 시스템 아니고서는 부당한 요구가 왔을 때 저희는 이 일은 못합니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힘들고 어디까지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느냐. 어때요? 우리 박 사장님은 어디까지? 근데 박 사장님은 말씀은 뭐 다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엄격하게 잣대가 있지 않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 까라면까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돈을 놓칠지언정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정을 가끔씩은 하시던데. 네, 저는 저희 셋이 친하니까 네. 이제 언니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농담으로 예. 아이 100만 원 밑은 가오지. 내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회사를 한 지 22년이 되나요? 98년부터 했으니까 23년 차네요. 와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는 거를 노한 적은 없어요. 일단 다 예스하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당한 오더가 오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간적으로 약간 모욕감을 느낀다던가 무례하거나 하면 그 일이 끝나면 안 봐요. 그 다음엔 안 해요. 일단 시작은 다 해서 시작은 다 해요.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 네. 왜냐하면 다 사실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그렇죠.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 미래에 어떤 수익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못할 거거나 아니면 딱 봤을 때도 너무 안 맞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사실은 거의 다 예스를 해요. 일은 하는데 일을 하면서 알죠. 아 이게 오래갈 관계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1회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저희는 운 좋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초기에 한 10년까지는 회사가 연속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무조건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이제 계속 갈 회사구나라는 게 내 자신도 확신이 들고 외부 우리 업계 시장에서도 내 회사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예스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끝나는 관계는 엄청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근데 저희 업계는 엄청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관계나 연속성을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관계가 뭐 가부를 떠나서도 사실은 을이 나중에 파워를 더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가불로 이게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모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제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바기닝 파워를 누가 갖느냐. 결국은 그 이제 영향력을 누가 더 이제 갖게 되느냐. 이제 그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데 이 뭐 을이었던 에이전트가 오히려 이제 파워를 더 가져서 뭐 영향력을 자기가 이제 선택권을 갖는다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 소위 말해서 뭐 1%? 뭐 정말 뭐 특출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거라서 이게 참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독점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업계에는 그 뭐 사실 지금 뭐 직업을 새로 서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무대 감독이 대부분 다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든요. 이제 본인 팀을 이루어서. 근데 무대 감독 중에 영어가 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큰 팝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이나 할 때 한동안은 무대 감독이 한 분뿐이 없었어요. 영어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냥 외국 팀이 들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 붙여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독점이었어요. 그런 경우 을이 파워를 갖는 거죠. 바게닝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독점적이지 않은 이상은 사실 을이 바게닝 파워를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또 지금처럼 서비스업이 대세를 모든 직종에서 사실은 뭔가 만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종류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을이 파워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런 갑질까지 좀 공개할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우리 이게 법적 문제가 될까 봐 제가 다 가리고 얘기하세요. 제가 혹시라도 적절하게 편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듣고 갑시다. 제가 이제 정부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파트를 저희 회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됐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있겠죠. 그 정부 부처에 정부 부처가 있고 원청은 그 밑에 하부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이 이제 저희한테 오더를 내리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과 저는 극과 극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극과 극이라는 거죠? 공무원들도 저를 반가워하지 않고요. 저도 공무원들을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좋은 문화 서비스를 하기를 바라니까 지금은 이제 관객 파워보다는 정부의 어떤 문화 지원 쪽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때문에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 공무원분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더라고요. 지역 동사무소 직원이었는데 사회생활만으로 중앙 부처까지 올라온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정말 입지전적이네요. 입지전적인 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해외하고의 어떤 교류 프로그램이었고 그럼 당연히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적 없고 그냥 한국에서 가르쳐준 영어로 그냥 메일 오면 읽을 수 있고 메일 어렵게 써서 보낼 수 있고 문법은 틀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고 정직한 영어를 구사하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그 정도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거는 번역을 하거나 이런 업무가 진행되는데 이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던 상황에서 이제 모든 이런 행사들은 사실은 되게 데드라인이 짧게 그렇죠. 되잖아요. 급하게 결정되는 것도 많고 갑자기 변경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잉어의 몸이 되신 네?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다 바뀌어 있어요. 뭐가 계속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행사 전날 프로그램북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프로그램북도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가 수없이 누구 인사말을 넣어라 빼라를 막 반복하며 한 2주를 달달달달 복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본을 갖고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역시 주말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동사무소 그 공무원분께서 입지전 분이 미스터 입지전이 그분은 이제 저랑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직접 연락을 안 하고요.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됐는데 원고나 다 세팅이 됐는데 그거를 제본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분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겠다고. 본인이 보시겠다고.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회의가 1시인가 그랬고요. 결정된 게 10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출력해서
그냥 칼라 상태로 보는 것도 겨우 시간을 맞춰서 제가 픽업해서 가는 그것도 뭐 퀵 받고 이럴 시간도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픽업해서 가는 중간인데 똑같이 재본을 해오라는 거예요. 회의 1시간 남겨놓고. 야, 놀랍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정부 사업을 못 받나 언니? 조심해야 되나? 잘하셨어야죠. 왜 그분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미리 알아서 하셨어야죠. 그날 10시에 결정해줬다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는 잘하셨어야죠. 10시에 결정해줬다니까요. 만약에 이제 공직에 계신 뭐 이렇게 이런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듣는다고 해도 그분들조차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세요. 아니 이거는 그분이 정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사건만 놓고 얘기를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이 교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본인이 영어가 안 되니까 자기만을 위한 번역을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메일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주변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저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물어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라고 그냥 얘기를. 문득 제가 예전에 이제 모시던 어떤 분 중에 이분이 이제 막 외국의 어떤 유명한 잡지를 읽고 싶은 거야. 그 막 거기에 막 컨텐츠도 좋고 뭐도 좋고 막 그래 좋죠 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또 막 인용도 자주 해요. 뭐 거기에 뭐가 나는데 그걸 안 읽었어? 그래서 그런갑다. 그걸 뭐 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부서 쪽으로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직접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아니 그거를 직원한테 뭐 이걸 몇 개를 정해요. 뭐 이 아티클을 번역을 해오라는 거야. 풀로 이거 요약도 아니야. 단순히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아니 난 그래서 본인이 그 잡지를 읽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거를 그리고 그 잡지가 한국어판이 나와요. 그러면 한국어판을 사서 보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를 직원이 그거 용도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풀 번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전담 비서도 아니고 그거를 당연하지. 그래서 야 이게 지금 근데 뭐 그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상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회사 보스가 말한 대로 개인이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얼마 전에도 우리 사회적으로 사실 이슈가 된 게 뭐 회사 돈을 개인에 뭐 해야 되는데 했다거나 뭐 개인 집 인테리어 비용을 뭐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그 회사에서도 그 대표님이 회사 일 말고 다른 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직원들한테 수시로 시키죠. 내려주고 뭐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러면서 아유 고마워 밥 한번 살게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 것도 회사 내에서 갑질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게 딱 뭐 제 얘기가 돼버렸는데 등 뒤를 돌면 저희 회사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화면이 그 친구 모니터에 띄워져 있고 그 일로 대표님이 오전 내내 불러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와요. 그러면 그래 해 그냥 그러고 저는 말죠. 뭐 제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럴 때도 직원들은 이 갑질을 어떻게 또 겪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당하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클라이언트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조직 내부로 잠깐 오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사실 많을 겪었어요. 것 같아요. 회사에. 그리고 이제 그 선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시킨 그 사람과 저 사람과의 어떤 또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업무에 너무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면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조직이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또 이제 1대1 관계로 하면 그 옆에 중간 관리자로 있는 내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또 이게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제 부하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 진짜 이걸 회사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수준까지 이제 간다. 그런 상황까지 비슷하게 간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시키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런 거잖아요. 저 그래서 굉장히 회사 다니기 한때 또 힘들었었어요. 또 미움받았었어요. 그렇죠. 이제 바른 말해서. 미움을 받았죠. 그거를 어떻게 제가 자연스럽게 얘 업무를 좀 빼주는 방식으로 저는 대안을 찾아서 그분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다른 방식의 대안을 찾아서 저분의 어쨌든 필요한 저 부분은 얘한테 안 시키면 또 딴 사람한테 가고 이럴 거니까 이거를 차라리 다른 루트를 뚫어주자. 회사 밖으로 루트를 뚫어주자. 저는 그걸 했는데 그거조차도 그분한테는 괘씸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저 한동안 좀 힘들었었죠. 네. 그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금요일 날 일을 주고 일테면 그런 일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그런 뭐 갑질 근절 뭐 이런 게 윤리위원회도 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회사에 그 해당 부서에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당신네 회사의 직원 누구누가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한 8년 동안 어떤 큰 회사에 업무를 대행을 했어요. 근데 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총 책임자가 바뀌면서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한번 일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대행사를 바꿔보자고 했어요. 저희도 동의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8년 정도 했으면 아무래도 그동안 했던 식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또 다시 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잘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8년 동안 저희가 너무 일을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저희는 인수인계를 다 해줬고 새로운 대행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와. 이 담당자가 뭐 보내달라 뭐 보내달라를 한 3년을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담당했던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면 잘할 수 우리를 있잖아요. 못 잊으니. 그러니까 뭐 그거 보내주는 거 뭐 우리가 남이가 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사회생활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병폐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무잘라듯이 딱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려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사회의 큰 흐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들 상식선은 모두의 상식 안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 때까지는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과도기고 감수도 하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갑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거부하고 한 거 하고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는 저는 상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보편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자. 제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상황을 재미있는 방법으로 푼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큰 광고 대행사였고 굉장히 큰 대기업의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 대기업의 오너가 박군이고 대행사의 오너가 윤 선생이었다면 두 분은 1년 선후배예요. 고등학교도 동창, 대학도 1년 선후배야. 광고 대행사에 있는 분이 선배였어요. 이제 하지만 기업의 그 대기업의 총수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 애매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PT를 하고 이제 제작 발표회 날 이제 이 사장님까지 대행사 사장님까지 갔고 여기도 자기 1년 선배가 오니까 그 기업 총수님도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이게 분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큰 강당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한 거예요. 두 분이 인사를 하고 즐거웠는데 그 광고회사 대표님은 자 불 끄시죠 했는데 이 대기업 총수님은 불 켜고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이 동시에 나온 거야. 멘붕이야. 꺼야 돼 켜야 돼. 왜냐면 광고회사 대표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집중도를 높이려고 켜야죠. 그런데 그 대목에서 그 광고 대행사의 홍보팀장님이 아주 큰 소리로
여기가 넓으니 뒤쪽은 키시고 화면을 잘 보이게 앞쪽은 끄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해서 박수를 받았고 그분이 이제 사회생활로 굉장히 큰 자리까지 오르셨다고. 그럼요. 그래서 잘하셨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갑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중간자 입치에서 네. 괜히 끼어들어서 미움도 받고 오해도 사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좀 가만히 있는 얌체 같은 선배가 안 되는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건 있었어요. 저의 후배들이 좋아했나요? 그것도 있고 그 이후로 그런 비슷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감당을 한 거죠. 누군가는 좀 나서서 깨뜨릴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된 거지 그분이. 그렇죠. 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아까 드린 말씀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 제가 모든 공무원들 정말 뭐 그럼 아니 뭐 저 정말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 뭐 저기 다 훌륭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다 자기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분도 여러 이유로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결국은 이제 옛날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비리에 연루가 돼서 아마 그 일을 못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 조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이 최근에 이 세종시까지 제가 세종시까지 건드리면 너무 큰데 여기 주로 나라와 세종시까지 건드리면 너무 큰데요.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이런 갑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자기 직업의 본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사실은 무례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갈지 안 갈지를 본인이 그거를 보고를 못한다면 그럼 그거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정도는 난 이해는 가. 이제 어차피 그런 단계에서 최종 보고를 그쪽 이제 에이전트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주문을 하신 일러스트를 주문하신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 해주시는 김에 제가 일러스트를 요런 관점에서 뭐 이걸 하고자 하니 요런 내용을 뭐 앞에 좀 넣어주십시오. 요 정도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PT 자체를 최종으로 맡은 그분이 다 한 번에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오더를 하는 감님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무 일도 할 줄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생각인데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조직 대 조직 간의 문제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조직 자체의 문화도 바뀌고 그 이유 없는 갑질은 그러니까 갑질이란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개인 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에게 아마 그때 우리 박군이 없었을 때 개인적으로 갑질을 부리는 사람은 본인이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맞아.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조직은 힘과 힘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저만 해도 그 상대하는 조직에 인사 처리되면 어디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하셨던 분이 굉장히 서정적인 키워드로 제목을 뽑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막 그거에 맞추고 왜냐하면 내가 좀 철학적이고 이런 책을 얘기하면 어려워서 안 되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이걸 원했어. 근데 2페이지로 끝나는 거. 그냥 한 줄로 읽고 뭐 계속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한 줄 이걸로 끝났어. 근데 2-3달 사이에 이제 이 보고받는 분이 바뀌고 이제 그분이 딴 자리로 가시고 딴 분이 오셨어. 갑자기 막 시커멓고 막 까맣고 이런 것만 원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예전에 왜 이걸 누가 했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건 오더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가 아니에요라고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또 애매한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참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뭐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 칼날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근데 반면 아무리 좋은 얘기로 달래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왜 에이전시에 있을까? 그 클라이언트 회사에 갈 생각은 왜 못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가볼로 따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전트 이런 쪽은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자유롭고 이런 이제 조직들이 많은 거고 대신에 이제 그 발주를 주는 그런 조직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른바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큰 대들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조직에 들어오면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거보단 조직원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이전트 쪽에 계시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발주를 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럼 해보면 어떠냐? 어떠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뭐 좀 일이 그런 면에서 좀 수월하고 좀 마음이 편해졌다 하더라도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또 갈급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왔더니 또 이 안에서 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펼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쉬운 거는 없는데 개개인이 자기의 좀 성향 파악 이런 거를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감수하고 살 것이냐 그런 것도 뭐 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요 부서는 어떤 뭐 예를 들면 기자님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러니까 기자님들 갑으로 모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분에 이제 앞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불만도 많고 뭐 또 뭐 뒷담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게 그 조직이 어떤 조직에는 또 발주를 주는 역할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조직이.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이 자기가 그렇게 수많이 겪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저쪽 상대방한테는 어떤 좀 웬만히 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늘 겪는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와, 똑같이 하죠? 아니요. 더 심하게. 더 심해가지고 나는 저거는 도대체 그래도 본인이 배워가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그래서 이게 악순환을 하게 되나? 이 갑질이라는 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 뭐 시어머니를 세게 겪은 사람이 다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도 좀 보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회생활을 이제 뭐 제가 회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오래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조직 안에서는 그 내 안에 나의 상사나 이런 분들의 저는 그 부분은 까라면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일을 할 때는 이상한 갑질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차피 오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한번 경험이 뭐가 있냐면 좀 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단일 프로젝트로 예산도 크고 그래서 PT를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정부 조직이었네. 근데 그분은 이제 외부 공채를 통해 들어온 몇 급 공무원 뭐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무례했어요. 그래서 PT를 하는 자리에서 너무 무례해서 그냥 제 스스로 안 하겠다고 마음으로 제가 PT를 하면서 그분의 태도가 너무 무례해서 어차피 저런 사람이랑은 오래 일을 못하고 돼도 정말 문제가 많을 거고 네. 저 사람은 이 조직에서 오래 못 있겠구나 제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잘난 척인데 저희가 뽑혔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너무 멋있었네. 드라마네요. 너무 멋있었어. 듣기만 해도 후련해.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감히 왜 그런데 그냥 제가 저희랑 안 맞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 네. 그냥 그러고는 안 했는데 정말 그분 딱 그 임기를 못 채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냥 그래서 저는 회사 대 회사로 했을 때도 참을 수 있는 갑질
때까지는 회사는 참아요. 왜냐면 이게 다 돈이고. 오늘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갑질을 대하는 자세의 결론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깔끔하게 딱딱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뭐 업무적으로 정리하고 그게 불가능하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냥 그 순간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오게 돼 있고 그 순간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안 맡았지만 그러면 또 회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또 먹고 살기 위해 다른 프로젝트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다른 선을 또 문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여기서 딱 결론을 뭐 어떻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뭐 다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교훈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이게 갑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정말 조직, 내가 몸담은 회사에서 뭐 조직 대 조직으로 떨어지는 어떤 일, 해야 되는 기한 내에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리의 도리이고 그런데 상대가 너무 정말 엉망진창 거지 같아. 오래 못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도 성공을 하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놈이거나 난 년이거나 뭔가 있는 거고 복으로 가득 찬 인생인 거죠. 1대1로 만났을 때 그러면 그건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됐으면 결국 롱런하지 못할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정말 다양한 일을 겪음으로 해서 자양분이 돼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굉장히 아까 말한 스페셜리스트로 딱 나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일을 겪은 사람을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씩씩하게 해낼 수 있다면 갑질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좀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내면서 이제 그 내성이 생기면서 늙는 거죠. 늙죠. 그리고 경험이 생겨서 여유가 생겨요. 출판사랑 상대를 하고 아니 인쇄소랑 뭐 물류랑 하면서 그냥 사회적인 조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갑일 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계약서에서 그런 갑을 뺐었다고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대해주면 상대도 너무 그걸 고마워하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봐주기도 하고 물론 뭐 불법으로 뭘 한다거나 이걸 떠나서 사람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되게 성심껏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냥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심껏 하고 개인적인 갑질을 당했을 때는 정말 아니다 했을 때는 거절을 하고 감수를 하고 이런 식 정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갑질 앞에서는 그때그때 무너지니까 잘들 내성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 이게 갑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외국에서도 그냥 갑질로 지금 쓰는 어떤 코리안의 어글리 워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저는 좀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뭔가 바텀에서 바뀌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런 거야말로 갑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좀 힘이 뭐 있다라면 있는 쪽에서 한번 이렇게 개선을 하고 바뀌고 이러려면 사실은 또 그 개개인한테 맡긴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인식들 이런 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금 뭐 변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언니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이런 건 기본은 좀 감수하면서 뭐 그런 바탕하에서 가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뭔가 이 가벼운 어떤 팩 뭐 이렇게 하고 뭐 화나고 이게 정의로운 게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항상 이렇게 나의 어떤 참을성과 인내와 어떤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좀 본인들의 직장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본인의 본인이 본인을 알잖아요. 내가 좀 요 정도로 뭔가 그래도 좀 뭐 내공이라면 내공이 좀 쌓여가는구나. 그런 데서 그 좀 높이가 올라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갑질을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웃기고 투덜거리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산발이의 수준은 레벨이 그런가요? 높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큐사함께서 뭐 인쇄소 상황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여기서 잠깐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다의 출판사 사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최근에 너무 예쁘고 정말 제 눈에 너무 훌륭한 책이 나왔어요. 고단해도 집밥입니다. 요즘 뭐 3쇄 찍으시나요? 4쇄, 5쇄. 4쇄, 5쇄? 축하드리고요. 예. 사실상 뭐 지난번에 술술 클래식은 약간 이렇게 편집한 책이라면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해서 만들어낸 책인데 여러분 그 책 보면 깜짝 놀랍니다. 메뉴판으로 활용해 주세요. 네, 다양한 아이템들이 저는 사실은 화보로 이용하고 있어요. 너무 종이가 또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책 출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이제 산발이 합체는 역시 뭐 무적의 마징가 Z였다. 뭐 일본 로버트니까 우리 뭐 태권브이로 가야 되나요? 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자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 쭉 갈 걸 기약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진짜 언니들 한번 외쳐보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아셨죠? 네. 하나 둘 셋 진짜 언니들. 박수 해야 되는 거죠? 네.